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른바 737 맥스 기종의 연쇄 추락 참사 여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어제 데니스 멜렌버그 최고 경영자 CEO를 전격 퇴진시켰습니다. 사실상 이 경질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 보잉이 CEO 교체를 통해서 내년에는 재도약을 하겠다, 이러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좀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보잉이 결국은 CEO를 교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내일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금 생각하는데 보잉은 아마 가장 회사가 그렇죠. 생긴 이래 가장 추운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위기인데요. 결국 그 어제 전격적으로 CEO를 교체했습니다.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이제 퇴진을 발표했죠. 퇴진 성명을 보면 규제 당국과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의 과의 관계도 풀려고 하고 있고 고객과의 관계도 풀려고 하고 있고 그밖에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도 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잉 이사회에서 데니스 멜렌버그 CEO의 이제 퇴진을 결정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신뢰 회복이란 말이 들어가고 리더십의 변화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보잉의 위기를 신뢰 회복,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신뢰를 회복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변화는 필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퇴진을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서 데이브 캐론 현 보잉 이사회 의장이 내년 1월 13일자로 CEO에 취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렉 스미스 보잉 CFO 최고 재무 책임자죠. 네. 그렉 스미스 보잉 CFO가 이 데이브 캐론 새 CEO 취임 전까지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시 CEO 대행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버텨오던 보잉의 CEO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하게 된 배경이 얘기 나눈 보잉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또 별도로 737 맥스 기종 관련한 대응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사가 원하는 것은 역시 737 맥스가 핵심 기종이고 주력 기종이기 때문에 이 737 맥스를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풀어내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게 잘 안 됐던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 CEO 교체가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 신뢰 회복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리더십 변화를 화두로 내세웠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역시 이 데니스 멜렌버그 CEO의 해고 이유는 핵심 기종인 737 맥스와 관련한 이제 악재 때문이었어요. 잇따라 일어난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이 보잉의 핵심 기종 737 맥스에 대한 신뢰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항공청 FAA가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보잉사가 결정적인 타격을 맞고 있는데, 이 737 맥스가 주력 기종이기 때문에 이 보잉사는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737 맥스의 운항이 재개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FAA를 상대로 해서 운항 재개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좋지 않은 이런 전 세계적인 여론 속에서, 또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죠. 여론 속에서 FAA가 연방항공청이 737 맥스의 운항은 불가하다,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년이 되더라도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을 좀 확실히 감지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보잉사는 737 맥스의 감축이나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영진으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규제 당국과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CEO가 노력했지만 규제 당국의 이 제재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멜렌버그 CEO를 이제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새로운 CEO 체제가 들어서면 아마도 다시 FAA를 상대로 해서 이 737 맥스에 대한 이 제재를 풀어내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이번에 이렇게 그 경질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결정적인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멜렌버그 CEO가 지난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출석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 그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이제 그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이었고 지난 12일 날 이번 달 이제 목요일 날은 그 스티븐 딕슨 이제 FAA 청장을 직접 만나서 737 맥스 기종의 이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FAA 운항 재개가 승인나지 않으면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737 맥스의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 보잉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보잉 입장에서는 737 맥스의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737 맥스 생산이 감축이 되면 전 세계 항공기 그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하소연을 하는 것. 한편으로는 보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FAA를 상대로 해서 보잉사가 어려워지면 당신들도 이제 좋을 게 없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딕슨 FAA 청장이 보잉사의 압박을 받고도 운항 재개를 약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운항을 재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상황이 굳어가는 이런 현실이 되자 결국은 이 보잉사가 CEO를 교체하는 일단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잉사의 이 문제, 737 맥스 문제가 생각보다는 보잉사의 뜻대로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CEO 교체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잉사가 지금 CEO를 전격 경질한 게 현 경영진들은 이제 737 맥스 기종을 다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결정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영진이 그걸 못 해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지금의 경영진을 그대로 놔둘 의미가 없다고 본 거고요. 그만큼 보잉사에게는 737 맥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보잉사 현재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737 맥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그래요. 절반 정도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잉이 그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게 2018년 작년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가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올해 3월 그 연달아 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큰 추락 사고가 두 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이 두 건 모두 737 맥스 기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737 맥스가 보잉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이었는데 이렇게 두 건의 큰 추락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보잉사의 737 맥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737 맥스 기종의 매출이 확 줄어들어 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잉도 굉장히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잉이 어떻게 하든지 이 737 맥스를 좀 다시 생산을 하고 싶은, 운항을 재개하고 싶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내고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항을 재개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살고 있는 한인들도 비행기 많이 타시겠지만 한국 가실 때 많이 타시겠지만 이 보잉사가 제작하는 이 737 맥스 기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운항을 재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올해 10월 29일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 지금 이제 해고된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출석해서 증언했는데 이때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어요. 두 번째 여객기 참사, 즉 인도네시아 올해 3월에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종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737 맥스 기종을 운전하는 그 조종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 때 737 맥스 기종의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제 올라갈 때 그 자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계속 시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오류가 있다는 조종사 얘기 들었지만 그 오류가 추락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보잉사 입장에서는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뭐 CEO 입장에서 보잉 같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부 조종사의 이런 그 경고 때문에 그 기업의 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보잉사가 문제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줬고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정말 이 핵심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파헤치고 그리고 이 운항에 있어서도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되는데 보잉이 보여준 행태는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솔직했다. 이 데니스 멜렌버그 CEO가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보잉사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최악의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12일에 FAA 청장을 직접 만나서 논의했지만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는 불가하다는 그런 대답을 들어야 됐고요. 결국 FAA가 이 연방상원 청문회 이후에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CEO의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결국 보잉사가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경질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737 맥스의 운항 제재를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네. 담보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화가 나는데 새로운 CEO로 바뀐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보잉사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신뢰라는 게 일단 보잉사가 이 데니스 멜렌버그 CEO 퇴진 때 발표한 걸 보면 규제 당국과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내세웠던 게 규제 당국입니다. 물론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도 얘기했지만 규제 당국과의 신뢰 회복을 가장 지금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당국이 운항 재개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운항 재개 조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뢰 회복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 회복은 보잉사가 규제 당국과의 신뢰 회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회복으로 과연 보잉사가 앞으로 제대로 이 운영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지금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보잉사가 이 데이브 캐론 이사회 의장을 CEO로 내세우는 이런 그 강수를 둔 게 과연 올바른 한 수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나고요. 지금까지 보잉사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잉사가 원하는 것은 연방항공청 FAA 즉 규제기관을 상대로 해서 운항 재개 조치를 얻어내는 것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데니스 멜렌도프 CEO가 그걸 못 해내니까 결국 해고가 됐고 지금 데니스 멜렌도프 CEO 후임자 데이브 캐론 차기 CEO도 역시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CEO직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데이브 캐론은 보잉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CEO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 보잉사가 과연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지금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역시 회사 매출, 회사의 수익에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그것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잉사는 항공기를 제작해서 각 항공사에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이 항공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형 사고입니다. 뭐 교통사고는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항공사고가 일어나면 뭐 거의 99%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그렇죠.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잉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보잉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회사 수익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잉사가 보여주지 못하는 한 좀 한계는 뚜렷해 보이고요. 이 너무나 지금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글쎄요 보잉이 이런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보잉은 지금 737에 대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항공청에서는 이제 아직도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잉이 좀 더 뭔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야 되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737 맥스 기종의 문제도 보잉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외부의 제3자,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그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연방항공청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보잉사가 그러니까 이 연방항공청이 주도하는 그런 조사를 제대로 지금 받지도 않고 있죠. 그렇게 그런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고 하니까 이제는 좀 운항 재개를 풀어달라는 이런 지금 요청을 하는 거라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이 돼서도 문제예요. 만약에 FAA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보잉사를 풀어준다면 운항 재개를 다시 이제 허가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FAA도 지금 여론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보잉사 문제는 좀 이 여론이 계속 감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게 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보잉사면. 그러나 아무리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관련된 사람들을 입장 같은 것도 잘 지켜보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잉사 문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